짠! 네, 오늘도 오려기담의 연장선상에 있는 매일기담 판을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슈라라입니다. 귀신 이야기 구막사의 병사들. 자, 시작합니다. 저희 부대가 생긴 때는 1963년 어느 겨울. 원래 모 부대가 있었던 곳은 대구였으나 전방의 물자 지원 등의 부족으로 그해 겨울 강원도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지형과 기후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웬만한 곳이 아니면 거의 구막사, 즉 여기서 구막사, 신막사의 개념은 흔히 구막사의 경우 단층으로 이루어져 약간의 리모델링만을 통해 만들어진 막사를 말하고, 신막사란 말 그대로 요즘 흔히 말하는 4, 5층으로 이루어지고 최첨단 시설을 갖춘 막사를 말합니다. 저희 부대는 1960년대 벽돌로 지은 구막사였어요. 단층 일부 건물의 임시 건물이라 하여 거의 컨테이너 수준의 임시 가건물을 CP로 사용했죠. 처음 자대에 배치되어서 레토나 집차에 타서 경례를 받고 부대 같은 곳을 들어섰어요. 간부, 내려라. 여기가 너네가 지낼 자대란 곳이다. 나님, 여기서 또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간부, 다른데? 아니, 중대가 가까워서 그냥 걸어가면 돼. 제가 여기서 다른 데로 가냐고 물어본 거는 제가 입대해서, 물론 육군훈련소의 입소대대는 1940년대 건물이었지만 3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이후 보아온 건물들 중에 최고 저질 중으로 저질이라 손꼽힐 곳이라서 그렇게 물어보았었죠. 첫인상은 거의 공사장 수준. 아무튼 이런 막사들로만 구성된 대대였어요. 이런 막사에서 이럭저럭 지내고 있는데 저희 중대가 맡고 있는 건물이 하나 더 있었답니다. 생김새도 중대에서 쓰는 막사 건물과 똑같은 그냥 쌍둥이 건물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이 막사가 원래 사용을 했던 막사였는데 중대 하나가 영해로 나가고 나서부터는 빈 곳으로 남겨진 빈 건물이었어요. 문제는 이 건물을 저희 중대에서 관리를 한다는 사실이었죠. 저희 중대에서 관리하는 것으론 빈 구막사 보일러실, 내무실, 화장실 등이 계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시설 유지 및 보수였어요. 뭐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름 좀 힘들지만 그래도 할 만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곳에 한 번쯤 들어가 본 사람이라면 할 만하다고 하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아요. 빈 구막사이다 보니 외부 출입을 언금하기 위해서 일단 출입문을 하나만 들어갈 수 있도록 중앙 출입문만 개방해 놓고 다른 출입문의 모든 봉인지, 누군가 개봉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붙여놓는 띠지를 붙여서 결박해 놓았죠. 누가 보면 귀신 속박시켜 놓으려고 붙여놓은 부적 같기도 하고, 또한 창문도 모두 잠가 놓고 커튼도 이중으로 쳐놓았기 때문에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랜턴은 필수죠. 그런데 이곳에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인지 냉기가 참 심해요. 여름엔 너무 더워서 문 열고 들어가면 에어컨을 틀어놓은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요. 그리고 이곳에는 모든 시설들이 전 중대가 떠나기 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중대원 명부, 대대장, 중대장, 직속상관 성명, 중대원 명찰, 매트리스, 모포, 베개, 그리고 화장실에는 그 당시 생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대원들의 사진, 여러 가지 잡담, 음담패설, 그리고 그들이 그려놓은 그림 등등. 그야말로 흔적이라는 게
그대로 남아 있었죠. 화장실에 그려져 있던 그림들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곳에선 어떠한 일도 보지 않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림도 기억이 나고. 그림이 뭐 사이좋은 중대원들 모습이 그려놓은 것이 있었는데 느낌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었기에 이럭저럭 가끔씩 들어가 시설 확인도 하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중대 화장실에 실내등 전구 덮개를 선임이 깨먹은 겁니다. 저희 중대 행보관이 까다롭고 기물파손 시 제일 빡쳐서 휴가도 자르거나 외박은 전역할 때까지 못 나가게 하고 그런 사건 하나하나를 그 사람이 전역할 때까지 우려먹는 귀신과 같은 존재로 유명했기에 이것은 선임에게나 같은 화장실을 쓰는 소대원들에게나 매우 큰일이었죠. 어떡하지? 어떡하지? 소대원들이 모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는데 문득 저의 머리에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르는 것이었죠. 그것은 구조과 같은 구막사에 쓰이는 똑같은 전구 덮개를 빼다가 바꿔치기 하는 것이었죠. 물론 구막사의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게 저희 목이었지만 구막사의 모든 시설이 있다는 것이 아니었고 생각보다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이었기에 덮개 하나 정도 빼놓는 것은 큰 티가 나거나 그렇지는 않았죠. 더욱이 행보관에게 전구 덮개 때문에 휴가도 제한받고 아침에 일어나 행보관 출근했을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들어야 하는 갈굼은 내리갈굼보다 더했기에 이것은 매우 좋은 꾀였죠. 그런데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막사에 들어가기 위한 출입구 열쇠가 필요했죠.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행보관. 행보관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때는 행보관이 퇴근했을 때 출입 방법은 정문이 아닌 개구멍을 통해서 해야 했죠. 그래서 열쇠를 통제하는 행보관이 있는 시간대인 낮 시간대에 구막사에 확인해야 할 시설이 있다고 둘러대고 구막사에 들어가서 거사를 치르기 위해서 창문 하나를 개방해 놓았답니다. 다시 출입문을 잠그고 키는 행보관에게 반납. 이 키라는 게 장부가 있어서 장부에 키함에서 뺄 때 다시 넣을 때 기록을 해야 하기에 좀 다루기가 까다로웠답니다. 이제 가져올 일만 남은 거였죠. 행보관이 퇴근할 때 기다려야 하기에 일과가 끝나고 개인 정비도 하고 하지만 소대원들과 저의 눈, 귀 모든 신경은 온통 행보관의 퇴근에만 초점이 모여져 있었죠. 해는 지고 저녁 7시가 되어서야 행보관이 퇴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동기지. 모두가 구막사로 갈 수 없었기에 모두가 이동한다면 사관에게 보고하고 이동해야 하고 이럴 시에 사관을 통해 행보관의 귀에 사건의 추이 등이 들어갈 수 있기에 막내였던 제가 혼자 신속하게 다녀오기로 했죠. 손에는 사제 손전등 하나를 쥐고 냅다 달려 낮에 열어놓았던 창문이 있는 곳으로 향했죠. 뛰어서 그런지 원래 음기가 충만한 곳이고 빛도 안 들어오는 곳에 들어가려 해서인지 심장이 고동이 귀에 미친 듯이 들어오더라고요. 하지만 피해갈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던 말이 있듯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죠. 끼 다음화 기대해 주세요. 공포 실화 구막사의 병사들 2편 마지막. 짠. 네, 구막사 병사들 2편 시작합니다. 짠짠짠짠짠. 네, 구막사의 병사들 2편 시작합니다. 끼익 끼익
겉에 창문을 열고 비웃고 두 번째 안창마저 열어 제끼니 막사 안에 찬 기운이 싹 느껴지더군요. 두근두근. 손에 든 손전등으로 우선 안을 한번 쓱 훑고 나서 발 디딜 곳을 비췄죠. 창문을 넘어 쿵! 막사 안에 발을 디뎠죠. 출입구 창문이라고 쓰여진 곳에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이미지 띄울게요. 그곳은 창고로 쓰이는 곳이기에 온갖 잡동사니 심지어 체육대회 때 쓰는 스피커, 징, 북, 장구 등이 있는 곳이었죠. 창고 문을 열고 나와서 얼른 가까운 화장실에 있는 전구 덮개를 빼가기 위해 화장실 일로 향했죠. 불을 켜기 위해서는 전체 전기를 차단해 놓은 두꺼비 집을 밖에서 켜야 했습니다. 그것도 행보관이 가지고 있는 키가 있어야 두꺼비 집 함을 열 수 있었기에 근데 키더라도 들어오는 불도 몇 개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어둠 속 손전등에 의존해야만 했죠. 이미 막사에 들어간 순간부터 온몸엔 닭살이 뒤로 힐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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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빼서 가야겠다 하고 화장실에 들어섰는데 그림에 파란색으로 칠해 놓은 게 거울인데 세면장의 한쪽에 4개씩 양쪽에 총 8개 샤워실이 4개가 있었죠. 이것을 통해서 가는데 거울에 뭔가 휙, 휙, 휙. 이땐 3탄에 나오는 533호 귀신을 보기 전이라 뭐지? 이 전구 덮개라는 게 자변기가 있는 곳에 머리 위에 있었어요. 자변기 머리 위에 하나씩 달려있는 전구를 덮고 있던 거라 다른 전구 덮개는 있는데 이게 사이즈가 달라서 이곳에 있는 것만 맞았죠. 근데 자변기 위로 불로 비춰봤는데 1사로 없네. 2사로 여기도 3사로 4사로 없다. 네. 자, 이 설명은 화장실에 딱 들어갔는데 뭐 칸이 한 4개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군대에서 총을 쏘는 사격장에 그 관역판이 있는 이렇게 순서대로 있잖아요. 그걸 사로라고 하거든요. 1사로, 2사로, 3사로, 4사로. 그러니까 마치 화장실에 한 칸 한 칸을 1사로, 2사로, 3사로, 4사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네. 급 짜증나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2로 가야 했기 때문이죠. 전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무실에는 관물대를 포함 기존 병사들이 썼던 물건들이 그대로 비치되어 있고 불도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절대로 안 지나다니던 곳이었어요. 지금 쓰면서도 짜증이 나네요. 거기 생각하면. 이 글을 쓰시면서도 엄청 짜증이 나시는 것 같습니다. 하는 수 없이 시간도 많이 없었고 눈 꼭 감고 내무실 문을 열었죠. 끽. 환풍이 되지 않아 코로 들어오는 공기가 매캐하더군요. 콜록콜록. 손전등으로 내무실을 쓱 훑었어요. 초집중해서 빠른 걸음으로 반대쪽 출입문을 향하고 있는데 열고 들어왔던 문이 갑자기 쾅! 순간 확 문 쪽을 돌아다 봤죠. 가슴이 내려앉는 듯한 공포. 바람 때문에 다친 것 같더라고요. 마음을 다시 진정시키고 출입문을 열고 행정실로 들어섰습니다. 중대장실 문은 또 열려 있더라고요. 호기심이 많아 평소 같으면 뭐 없나 하고 들여다보겠지만 잔뜩 겁먹어서 화장실이 내무실 하나도 아니고 2개나 통과해야 하는 진짜 곤혹스러운 일이었어요. 다시 내무실 이 문을 열고 쭉 한번 훑고 이번엔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빼자마자 뛰어서 나가려고. 내무실 1을 통과하여 화장실 2문을 열었죠. 화장실 내부를 한번 쭉 보고 뭐 없나? 휴 없네. 자변기가 있는 쪽으로 향했어요. 여기에 2개밖에 남은 게 없더라고요. 그것도 제일 구석에 3번, 4번 사로 자변기. 근데 또 자변기 문에 다 닫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 말인지 아시죠? 화장실 자변기 문이 닫혀 있으면 열어야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게 문을 열면 누군가가 앉아만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열까 말까, 열까 말까 고민하다가 눈을 감고 발로 팍 차서 열었죠. 팍! 감았던 눈을 힐끔 뜨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자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쓱쓱 돌려서 빼려고 하는데 갑자기 물소리가 등줄기에 식은땀 한 줄기. 손은 전구 덮개를 잡고 다른 모든 몸은 가만히 있는 채로 고개만 살짝 뒤로 돌렸어요. 세면대에서 나는 소리. 작은 소리도 굉장히 크게 들리던 탓에 물 한 방울 떨어지는 소리도 선명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러고는 안 나더라고요. 어이쿠. 무사히 전구 덮개를 뺐는데 전구 덮개를 닫은 적이 없어서인지 손이 새까맣게 돼서 얼른 손만 닦고 가려고 세면장으로 향했죠. 혹시 물이 켜져 있어서 아까 소리가 났는지 확인도 할 겸요. 다행히 아무것도 안 켜져 있더라고요. 출입문에서 가장 가까운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려고 손잡이를 위로 올리는 순간 보고 있던 거울 속에서 제 시선은 세면대 스위치를 향해 있었기에 거울은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대략 아실 겁니다. 어쩌다 힐끗? 어쩌다 힐끗? 거울을 본 건 아닌데 거울에 반사되어 느껴지는 무엇. 또 세면대 거울이 양쪽 8개인데 이게 마주보고 있어서 거울 속의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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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 온통 거울 세상. 나중에 알았지만 거울, 정비고 거울만큼 이곳 거울도 만만치 않게 다른 거울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아무튼 대충 손을 씻고 한 손엔 손전등, 한 손엔 전구 덮개를 들고 다시 나오기 위해서 내무실 1로 발을 들여놨죠. 그래도 출입구 문마다 문을 닫아놔야 돼서 화장실과 내무실 2 사이의 문을 닫고 내무실 2 중간에 왔을 때였을 거예요. 뒤에서 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막사에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느꼈지만 보이지 않았던 그것.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서 보이는 것이라고는 제가 들고 있었던 손전등, 빗줄기에 비춰지는 것들. 순간 저도 모르게 휙 돌아봤죠. 근데 내무실 구석에 쪼그리고 무릎에 깍지 끼고 얼굴도 무릎에 붙이고 있는 형상. 카파 보시면
두 명이 맞대고 쭈그려 앉아 있잖아요. 거기서 한 명만 있고 머리를 무릎 쪽에 붙이고 있는 형상이라고 하시면 아시겠죠? 얼굴인 제 쪽을 향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빛이 세지 않아서 확실히 비춰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비치고 있을 겨를도 없었어요. 그냥 그런 형상을 보자마자 그냥 뛰었어요. 문이고 뭐고 그냥 달렸어요. 달리고 달리고 또 그리 크지도 않은 막사인데 왜 이리 멀던지 들어왔던 창문에 눈이 들어왔고 미친 듯이 달려서 중대로 왔어요. 전구 덮개를 선임에게 건넸죠. 나님, 정노화 선배님 가져왔습니다. 선임, 수고했다. 근데 뭐 그리 헤헷거리냐? 나님, 아,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해서 너무 무서워서 뛰어왔습니다. 선임, 크크크, 겁도 많은 놈이네. 수고했다. 그거 끼워두고 개인정보에 나님, 예, 알겠습니다. 선임, 들어갔던 문은 다 닫아놨지? 나님, 잘못 들었습니다. 선임, 아니, 네가 들어갔다 나온 창문 닫아놨냐고. 시건은 못하겠지만 닫고는 왔을 거 아니야. 나님, 예, 물론 닫고 왔습니다. 선임, 그래 수고했다. 쉬고 8시에 온수 나온다니까 그때 맞춰서 씻을 준비해라. 나님, 알겠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속으로는 씨발, 씨발, 씨발 연발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창문을 열고 왔으니까. 이거 담직사관 순찰하다가 걸리기라도 하면 방금까지 했던 모든 것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발길을 돌렸어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구막사에 도착했죠. 내무실 일과 창고 일 안쪽 출입문도 열어놨지만 차마 이 문을 닫으러 갈 용기는 나지 않더라고요.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살짝 고개를 집어 창고 일쪽 출입문을 쳐다봤는데 화장실 일 문이 열리더라고요. 화장실 일 문은 아까 나오면서 닫았거든요. 그리고 누가 창문 열려 있어서 뭐 있나 해서 들어갔던 거라면 그게 사람이라면 불빛이 보여야겠죠. 손전등에 희미한 빛 한 줄기라도 없었어요 그런 거. 또 한 번 식겁해서 2층 창 중에 겉에 창만 대충 닫는 둥 마는 둥 하고서 중대로 미친 듯이 다시 뛰어왔죠. 그리고 10시에 씻고 취침해서 1시에 근무를 나갔답니다. 근무 중에 선임에게 구막사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나님, 정드아 일병님, 선임, 나님, 근데 구막사는 왜 사용 안 합니까? 선임, 근데 나도 밥이 안 돼서 잘 모르겠다. 나님, 왜 중대원 사진 같은 것도 그대로 있고 화장실 보면 그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선임, 나도 언뜻 들었는데 금학사를 쓰던 중대가 해체돼서 그렇다던데? 나님, 무슨 사고라도 있었습니까? 말풍선입니다. 중대가 해체되는 때가 있는 게 그것은 중대나 소속 집단에서 사고가 일어난 경우죠. 대표적인 예로 김일병 총기 사건으로 인한 지피소대 해체 혹은 중대원이나 소대원 자살로 인한 중수대원 정치인 이상을 우려해
해체 즉 사고가 일어난 경우와 기타 특이한 상황이 있어야 개편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풍선에 담았습니다. 손님, 글쎄 나도 들은 건데 중대원들이 너 같은 막내 있잖아. 중대에 갓 들어온 막내를 갈굼했나 봐. 따님, 그래서 자살했습니까? 손님, 화장실에 전두합금 묶고서 목매서 죽었다고 하던데 거기 들어가봤지? 따님, 예, 들어갔다 왔습니다. 아까도. 선임, 거기 내무실 이 있잖아. 거기가 그 죽은 놈이 쓰던 데라고 하던데. 나님, 그렇습니까? 아, 거긴 가지 말아야겠습니다. 손님, 거기 화장실을 가면 안 된대. 3, 4로 있잖아. 거기가 그 놈이 죽은 데라고 하던데. 나님, 그랬습니다. 막사가 비워졌던 이유가 중대 내 왕따로 인한 인명사고로 인해 한 병사가 자살을 하고 직 간접적으로 괴롭힘을 주던 중 대원들과 중대장에게 책임을 물어서 중대 해체를 했던 거죠. 사진 같은 것들이 그냥 있었던 것은 치우려고 했지만 치울 때마다 막사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통에 치우지 못했던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창고만 이용할 뿐 다른 시설을 잘 이용하지 않았던 거였던 거죠. 하지만 아까 제가 보았던 것은 사건의 서막에 불과했죠. 군대 괴담은 굉장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 어느 부대든 그리고 제가 있었던 부대도 그랬고 진짜 그냥 군대 괴담으로만 그냥 괴담 유튜브를 쭉 가도 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부대 시절을 지나 선임의 선임, 후임의 후임 계속 내려오는 괴담, 그리고 그 시절에 생기는 괴담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지금은 군대도 많이 변하고 있지만 아마 또 새로운 괴담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에 관련된 괴담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던, 나라가 힘들던 시절에 이 나라를 지키려고 유지했던 그 어려운 시절의 군대 괴담들, 그리고 또 뭐 산업화가 되고 뭐 나라가 이렇게 변화, 발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장통을 알았던 시절에 있었던 민주화라는 뭐 이름으로 다가가면서 뭐 있었던 사건 사고들. 군대는 굉장히 이렇게 사회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바뀌긴 했지만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는 또 파병도 있죠. 파병을 해서 또 생긴 괴담들, 이야기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군대라는 게 생기기 이전에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지금도 좌우의 대립이 심하지만 그때는 정말 엄청난 대립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군대라는 게 있었지만 또 그 시절에 또 이야기들. 뭐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와 좀 관통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서막이래요. 아마 이병 때인 것 같은데 이병 때
경험했던 일들인데 엄청난 이야기들이 사실 지금 판에서 이분의 1편 이야기를 보고 2편을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 2편을 인터넷상에서 출처 판의 이집원 상병님 이야기라고 하는데 거기서 못 찾아서 지금 다른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서 찾아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담아 드립니다. 정말 무서웠던 건 그 화장실의 그 등 가시라고 해야 되나요? 그 등 캡을 이제 가지러 가셨는데 거기 바람 소리 때문에 이분이 열리는 쿵 소리가 났다고 했잖아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 이제 나오셨으니까 학교 안 나오셨어도 뭐 예를 들면 어느 건물 안에 문들이 있는데 창문이 다 닫혀 있고 한데 그 문을 열 만큼의 바람이 통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 자체가 저는 아까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쪽선이었지 제가 어설픈 연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랜턴을 봤을 때 검은 형체가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네, 완전 무서운데요. 이렇게 감히 무서운 얘기에 저의 사담, 저의 경험을 얘기할 그건 좀 안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즐겨보시고 이분의 무한한 그 공포 이야기가 꽤 있어요. 이게 시작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상병님, 이집원 상병님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집원 상병님, 이모모 상병님 이야기로 제목을 달아서 끝날 때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제가 나름 오늘은 라디오 극장처럼 연기를 좀 했는데 응원해 주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기대하겠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늘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공포 이야기는 뭐 혐오나 공포를 엄청 조장하고 또 뭐 이렇게 미신이라든가 정상적이지 않은 사고의 어떤 개념들을 사람들에게 심는 공간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일 뿐 즐기시고 그냥 잠깐 오싹하셨다가 그냥 오싹도 못하게 하는 말주변이지만 좀 즐기셨다가 어, 지나가는 공간입니다. 혹여 재미가 없으시면 수면제로 쓰셔도 좋습니다. 틀어놓고 그냥 중얼중얼 주저리하는 소리에 잠을 들으셔도 좋으니까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